자, 그래서 지금 우리 슬라이드랑 점PDF 파일이랑 그 다음에 예시 코드들 압축해 놓은 걸 올려놨어요. 그래서 압축한 거 여러분 압축 풀어보시면 아마 .c 파일이 7개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년간의 여정을 같이 밟고 이제 12월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우리 1년간의 여정 중에서 오늘 내용이 가장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종 보스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버텨왔었던 건 오늘 수업 내용을, 그러니까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 예시 코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을 수는 있는 수준이 되는 걸 목표로 왔다라고 봐주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요 디덕션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해서 지난주 일단 살짝 운을 띄워놓고 오늘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적당히 시간 효율을 위해서 과제 넘버2를 우리 수업에서는 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영상 우리 오후반, 그러니까 일주일에 4시간짜리 그쪽 수업에서 촬영해 둔 거를 올려가지고 같이 구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밤까지로 지금 예정이 잡혀 있고, 아무튼 그 친구랑 같이 하면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의 내용을. 그래서 일단은 우리 수업 주제는 지금 오늘 내용까지 해서 디덕션을 살짝 마무리 지어놓고 다음 주에 조금 요상한 얘기 살짝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다다음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여유 시간이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케줄을 최대한 땡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다다음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일단은 여러분은 아마도 다른 수업들 기말고사를 15주차 일주일 동안 보시게 될 테니까 일단 다다음 주 수업 자체는 전원 출석한 걸로 간주할 예정이고, 그때는 따로 진도를 나가지 않고 몇 가지 뭐 지금 우리 1년을 돌아보는 그런 느낌에서의 포지션에서의 얘기들을 살짝 진행하고 가볍게 끝을 내고, 그 다음 주 16주차 화요일 수업 시간에 우리는 보강을 잡아가지고 기말고사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디덕션 2번째 시간이고, 우리 지금 친구들 요 뒤에 번호로 출석 찍어주시고 아무튼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C 컴파일러의 디덕션 규칙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선언을 적어갖고 도입해둔 새로운 이름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그 이름을 우리가 수식으로서 적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int number 세미콜론 해놨다. 그 넘버라는 6글자를 그 선언이 보이는 영역 안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수식으로서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스코프라든가 그런 게 관여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거랑 관련해서 조금 더 요상한 얘기를 같이 구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c 파일에는 이제 주제별로 예시 코드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거를 우리가 답사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인트로에 해당하는 느낌의 예시 슬라이드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 한 바퀴 둘러보고 예시 코드 여러분 일단은 각자 페이스에 맞게 구경을 해보시고, 그 시간대 동안 약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중간 쉬는 시간 가지시고 중간고사 문제지 오늘 들고 왔으니까 지난주에 확인 못한 친구들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일정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매년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옵트아웃 해야 된다고 할까요? 스포일 방지를 위해 지우려고 하다가 이번에도 살짝 아마 여러분 구경을 해봤을 수도 있는데, 요 void, void라고 부르는 스페시파이어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슬라이드에서 정식으로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그 불완전한 형식이라는 오류 메시지랑 그거랑 관련한 얘기가 등장하는데,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수업 마지막 주제에 해당하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정식으로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간단한 예시 슬라이드라고 얘기해 놓긴 했는데, 요 다다음 슬라이드부터 갑자기 디스어셈블리가 튀어나올 예정이긴 합니다. 아무튼 거기는 별표 쳐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인트로를 같이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지난주에 우리 뭐 했는지 기억납니까? 여러분, 우리 3가지 규칙 잠깐만요. 내가 걸어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녹음을. 지난주에 그 선언 읽는 방법 3가지 규칙 해가지고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당했어요. 그래서 일단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읽는다. 그 다음에 가까운 걸 먼저 읽는다. 그 다음에 만약에 왼쪽 오른쪽 동등한 친구들 양쪽에 붙어 있다라면 그 중에 오른쪽 걸 먼저 읽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에 별표 붙어 있고 오른쪽에 대괄호 붙어 있다. 둘 다 다낭연산자 내지는 준다낭연산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X 왼쪽에 별 붙어 있고 오른쪽에 대괄호 3 붙어 있으면 주인공은 X다 이겁니다. 비록 대괄호 안에 리터럴 3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그런 왼쪽 오른쪽 둘 다 붙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을 먼저
있도록 돼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런 x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수식으로서 적을 때,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연산자라든가 등등 붙여가면서 커다란 수식을 구성한다라든가 할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x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놨을 때, 그 x라는 이름의 형식을 어떻게 디덕션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들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그냥 뭐 별 느낌 없이 파이썬 동네에서 쓰던 느낌 그대로 사용해 왔었던 각각 몇 가지 연산자들의 실질적인 의미들을 예시 코드를 통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까지 출제 비중을 높이진 않았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이쪽에 대해서 조금 배점을 많이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각자 구경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고도 이제 여러분 16주차 화요일까지 열심히 시험 공부할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때 궁금한 점 생기면 언제든지 우리 수업용 톡방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금 600 몇 명 있는 톡방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어보시면 다들 예를 들면 2년 전에 예를 들면 13년 전에 이런 거 내용 한 번씩 구경해 본 사람들만 앉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위주로 앉아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들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우리도 알고 있는 채로 언니가 되기 위한 오늘 하루를 같이 보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인트로가 길었습니다. 스타트 해볼게요. 자, 요 간단한 예시 코드를 들고 와봤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지금 이름 3개를 추가로 도입한 거잖아요. number, rate, main 이렇게 3개를 도입해놨습니다. 뭐 main은 그렇다 치고 number는 int 변수 이름이고 rate는 더블 변수 이름이에요. 일단 rate에는 처음에 1.5를 담아놓고 스타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in 함수정의 내용을 보시면 number에다 뭔가를 담을 거예요. 뭘 담을 거냐? 덧셈 결과를 담을 겁니다. 덧셈 결과는 지금 현재 rate 더하기 1.5로 적혀 있으니까 아마도 더블 형식 3.0이 나오는 더블 덧셈을 수행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결과적으로 넘버에다가 3.0을 담으려고 시도를 한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가셔갖고 요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밀어넣어 보시면 얘 지금 오류가 나지 않는 걸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등등 해서 자 질문을 하나 해보는 거예요. 이 문장, 이 수식문의 실행이 끝난 시점에 과연 int 변수 넘버 자리에는 어떤 값이 담겨 있을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weight는 1.5예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니셜라이저 통해서 담아둔 값을 나중에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걷다가 더하기 1.5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덧셈은 지금 좌항, 우항 둘 다 더블 형식이기 때문에 더블 덧셈을 하기 때문에 더블 형식 3.0이 나올 겁니다. 문제는 그거를 우리가 int 변수 넘버 자리에다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는 수식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는 수식 좌항 형식은 int고 그 다음에 우항 형식은 더블이 되는 겁니다. F10 적당히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 실행한 다음에 조사식 1 탭에서 넘버하고 엔터 치면 자 일단 이 수식 넘버의 형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선언에 입각해서 얘는 무조건 int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을 자 더블 형식은 8바이트입니다. 8바이트짜리 3.0에 해당하는 숫자를 지금 4바이트 공간에다 우겨 넣어줘와 같이 우리가 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C 컴파일러는 저 는수식, 덧셈식과 는수식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는수식을 어떻게 컴파일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넘버 자리에는 뭐가 담겨 있을 거냐를 상상해 보실 수 있고 의외로 제가 지금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직관에 입각해서 int 값 3이 담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C 컴파일러는 더블 형식 값 3.0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구해서 그 int 형식 값을 넘버 자리에 담도록 이 는 수식을 컴파일해 줬다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비슷한 코드 전반부에도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우리. 당시에 예를 들면 넘버는 넘버 더하기 초이스 세미콜론과 같은 느낌으로 int 덧셈 해가지고 그 결과를 int 변수 자리에 담는 덧셈 플러스 는 수식에 대한 C 컴파일러의 컴파일 결과 명령어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나를 구경해 봤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는 add 명령어랑 move 명령어로 컴파일되어 있는 걸 구경해 봤고 뭐 이런 식으로 더하기 는 해서 담고 나중에 옮기기 해가지고 move 해가지고 담으면 결과적으로 넘버 자리에는 덧셈 결과가 담기겠구나라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 요거 지금 디스어셈블리를 제가 슬라이드에다 넣어놨으니까 다시 재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의외로
int 형식 3이 담겨 있겠다라고 우리가 직관으로 예상할 수 있었고, 지난주까지 막 복잡한 얘기하고 뭐 C에는 수식의 형식이 중요하네 막 그런 식으로 제가 약팔이를 했는데, 얘는 우리 C 컴파일러는 아마도 우리 C 프로그래머들이 기대했던 바로 그 작업을 수행하게끔 컴파일을 해줬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에 대한 디스어셈블리 까보시면, 자, 여긴 일단 별표를 쳐놨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컴파일 결과를 보여주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도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X86으로 바꿔갖고 구경을 해보시면 얘는 지금 이렇게 4개의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ove sd, add sd, 그 다음에 뭔가 엄청 길다란, 자, 이게 명령어 이름입니다. cvt, tsd, ESI라고 적혀 있는 이 친구가 지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move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마지막 명령어는 구경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얘는 결국 옮기는 거예요. 는을 하는 겁니다. EAX에 담겨 있는 걸 메모리 위 넘버 자리, 앰퍼샌드 넘버 자리에다가 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는 수식 구성상 그러면 EAX에는 int 값 3이 담겨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위에 보시면 얘는 잘은 모르겠지만 XMM0에 담겨있던 걸 EAX에 담는다와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저 명령어에 대한 2가지 인수라고 해야 될까요? 친구들이 지금 지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XMM0이라는 새로운 친구가 등장했고, 이 이름은 지금 위에 있는 2 명령어에서 쓰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걸 일단 보면 얘는 지금 move SD라고 적혀 있긴 한데, 아무튼 2개를 보면 메모리 위 rate 자리에서 더블값 하나를 가져와서 그거를 XMM0에다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적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add sd 명령어가 있는 걸 봐선 여기 이 2 명령어가 아마도 더블 덧셈을 최종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느낌의 명령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뭔가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add 같은 경우는, 자, 봐봐요. 이게 int 덧셈이었다. 예를 들면 2 더하기 3이다. 2 더하기 3은 미리 해줄 것 같기는 한데, 넘버 더하기 3이다. 라면 걔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전에 구경해봤듯이 그 리터럴 3에 대한 계산 결과값, int 값 3, 달리 말하면 03000000을 즉시값으로서 명령어 안에다가 내장을 시켜놓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제 add sd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다 더블 값을 내장을 해뒀다라면 더블 값 자체가 애초에 8바이트짜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어 자체의 길이는 최소 8바이트가 돼야 됐었습니다. 물론 무조건 더 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고, 명령어 자체 길이가 8바이트 딱 패키징 돼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디스어셈블리를 봤을 때도 얘는 지금 메모리 위 어딘가에 있는 거를 들고 와서 그거랑 XMM0에 담겨있던 값이랑 더해서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XMM0에다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컴파일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얘네 둘은 그래서 결국은 더블 덧셈을 수행하고 rate 자리에 담겨있는 값이랑 1.5랑을 결국 더해서 XMM0에다 담아둔 채로 요 명령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전에 본 적이 있는 move 3글자짜리 명령어를 써서 EAX에 담겨있는 int 값을 메모리 위 넘버 자리 4바이트 자리에다가 담도록 지금 컴파일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 등장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일단 SD라는 전미사가 붙은 새로운 명령어들을 우리가 구경을 해봤다라는 거. 자, 이전에 본 건 MOV, ADD 같은 느낌으로 딱 중학교 영어 수준의, 그 다음에 약간 축약을 해둔 그런 느낌의 이름으로 명칭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얘네들은 거기다 지금 토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SD라는 이름 지금 살짝 보시면 요 SD라는 이름이 요 가운데 박혀있는 뭔가 복잡해 보이는 엄청 길다란 이름의 명령 안에도 SD 2글자가 지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는 2일 것 같고, 아마도 SI는 I가 조금 수상하지 않나라고 여러분이 느낌이 든다라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요 정도 지금 구경할 수 있고, 자, 그래서 add SD, 일단 add는 말 그대로 덧셈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d는 더블의 약자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C 같은 경우는 플롯 형식, 더블 형식 2가지를 마련해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플롯 형식은 4바이트짜리고 더블 형식은 8바이트짜리다. 그 다음에 C를 쓰던 1980년대 당시에도 소수점 달린 숫자를 다룬다라면 보통은 4바이트로는 약간 부족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3.14와 같은 느낌으로 리터럴 적어두면 걔는 플롯 형식 리터럴이 아니라 더블 형식 값 나오는 더블 형식 리터럴로 간주를 해준다고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플롯 형식 리터럴 굳이 적으려면 3.14F와 같은 느낌의 전미사를 붙여놔야지 된다까지 우리가 살짝 얘기를 해보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move SD, add SD에서의 D는 더블을 의미하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준으로는 그냥 예를 들면 봐봐요. 우리 어드레스 옵 할 때 나오는 포인터 값이라든가 그런 컴퓨터가 다루는 거의 대부분의 숫자들은 이제까지는 1980년대 당시에는 소수점 안 달린 숫자들이었기 때문에 소수점 안 달린 숫자 다루는 명령어를 MOV, SI 막 이런 식으로 적지 않고 그냥 MOV라고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간에 메모리 위에 있는 8바이트짜리에서 가져와서 8바이트짜리에다 담는다 라든가, 더블값 두 개를 내 손에 쥐고 더블 덧셈을 하는 거랑 인트값 두 개를 덧셈을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작업이기 때문에 그 둘을 서로 다른 명령어를 써서 컴파일 해줬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dd SD의 D는 더블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플롯 형식 다루는 거는 add SS라고 일단 인텔 동네에서는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add랑 add SD 두 가지 명령어 중에 뭐를 써서 컴파일을 할지를, 명령어를 만들지를 우리의 컴파일러는 잘 고민한 다음에 결정을 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 D는 더블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move랑 add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작업 자체의 명칭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껴있는 s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뭐일 것 같습니까? move sd, add sd에서 D는 그래 더블이다 이거예요. s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인공지능 대학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다음 학기라든가 어쩌면 이번 학기부터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의 덩어리를 내지는 행렬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 여러 숫자들의 조합으로 하나의 덩어리가 우리 인간한테 의미를 갖는 그런 상황을 자주 맞닥뜨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단순히 숫자 하나를 왼손에 쥐고 오른손에 쥐고 각각 더하는 그런 느낌의 숫자 하나 덧셈을 하는 그런 작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행렬곱을 한다라고 칩시다. 행렬곱을 한다라고 치면 예를 들면 3 곱하기 3 행렬 두 개를 붙잡고 곱셈을 한다 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안에 다 더블값 담겨 있다라고 칠 때 더블 덧셈을 몇 번 하게 되는 겁니까? 3 곱하기 3 행렬에 대한 곱셈을 한다 치면 엄청 많이 할 거잖아요. 그죠? 대충 여러분 선형대수 지금 하고 있을 테니까 뭐 그런 거 구경해 본 적 있죠. 뭐 이렇게 곱한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트랜스포즈를 한다느니 아니면 왼쪽에다가 역행렬 붙이고 오른쪽에 붙이고 하면서 막 수식 전체를 갖고 놀고 그러잖아요. 뭐 디터미넌트를 잰다거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한다라든가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뒤에서 한다고 칠 때, 그런 숫자들을 최종적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렬곱을 한다라고 칠 때 보통은 이제 우리는 덩어리 단위로 왼손 오른손에 쥐고 우리의 컴퓨터가 덧셈을 해주길, 곱셈을 해주길 여러분이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S는 뭐의 약자냐라면 스칼라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벡터의 반대말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법한 그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add 스칼라 더블은 말 그대로 더블 값을 왼손 오른손에 하나씩만 쥐고 덧셈 한 번을 해주는 명령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인텔 CPU, 요즘 CPU 21세기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친구들은 만약에 프로그래머가 원한다라면 왼손 오른손에 인트 값, 더블 값을 줄줄이 이렇게 길게 매달아두고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마치 병렬적으로 한꺼번에 곱셈을 하는 그런 느낌의 서비스도 지금 제공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날에 21세기에 우리 인공지능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공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거조차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예 그런 행렬곱 같은 덩어리 단위, 그러니까 1차원 이상의 차원이 하나 더 많은, 2개 더 많은, 3개 더 많은 좀 더 복잡한 덩어리들을 통째로 밀어놓고 한꺼번에 계산해줘와 같이 부탁을 해도 알아먹을 수 있는 소위 그래픽 카드 막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엔비디아 주식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간지 아십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최근에 그분 오셔가지고 우리 깐부치킨에서 치킨 회동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소위 그래픽 카드를 써가지고 여러분이 행렬 단위로 곱셈을 한다든가 덧셈을 한다라든가
부탁을 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이제 오늘날의 얘기로 친다면 여기 적혀있는 S는 그런 거 1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이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값 하나를 왼손 오른손 각각 쥐고 덧셈 한 번, 곱셈 한 번 또는 무분을 옮기기 한 번을 해주는 그런 명령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살짝 얘기했듯이 요 add sd 같은 경우는 move sd나 add sd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move 명령어, add 명령어였다면은 int 값을 다룬다라면 그 4바이트 03000000 같은 것들을 즉시 값으로서 명령 안에다가 직접 때려 넣은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반면 일단은 인텔 CPU 같은 경우는 더블값 8바이트 값에 대해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규칙이 마련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add sd 같은 경우는 우항이 메모리 위 어딘가 자리와 같은 느낌으로 적혀 있는 걸 구경해 보실 수 있고 일단 여기는 메모리 위 rate 자리랑은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C 컴파일러가 메모리 위 별도의 영역에다가 아마도 스태틱한 영역이 되겠죠. 빠른 실행을 위해서 거기다가 본인이 미리 더블값 1.5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우리 몰래 담아두도록 컴파일을 진행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1.5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 add sd 같은 경우는 메모리 위에 그 1.5가 담겨있는 자리에서 1.5를 들고 오고 걔랑 xmm0이랑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xmm0에다가 담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대충 xmm0이라는 친구 이름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마도 얘도 레지스터라고 여러분이 적당히 추론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컴퓨터 CPU 안에 내장되어 있는 본인이 아무 때나 꺼내서 쓸 수 있는 주머니 같은 게 EAX, EBX, CX, DX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엄청 많은 주머니들이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위치에 막 뭐 어깨에도 담겨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바지 뒷주머니, 앞주머니, 옆주머니 다 달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되게 많이 마련돼 있고 일단은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동네에서는 더블 값을 다룰 때 더블 값을 담아두기 위한 레지스터가 필요하다라면 EAX 같은 걸 쓰지 않고 XMM 어쩌고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다. 저 정도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자 봐봐요. 그럼 이제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런타임에 더블값 1.5가 메모리 위에 담겨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 말은 1.5가 메모리 위에 몇 번째에 있냐를 우리가 논의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앰퍼샌드 1.5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게 된다. 막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L밸류니 뭐니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코드 적는 시점에 내지는 좀 더 늦춰서 컴파일 타임에 다루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런타임에 메모리 위 이 자리에 1.5가 있을 거네 없을 거네 하는 것들은 일단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수식으로서 적어놓은 1.5는 지금 main.c에다 적어놓은 요 1.5는 나중에 메모리 위에 본인만의 8바이트에 담긴다 하더라도 이 수식 자체는 절대로 L밸류 수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까지 내용이 일단은 별표 쳐져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요 맨 아래에 있는 move 명령어 같은 경우는 당연스럽게도 요 최종적인 는 수식 계산을 하기 위한 명령어예요. 그 는 수식에 대한 컴파일 결과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익숙한 EAX 그 다음에 dword ptr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봐선 얘는 지금 EAX에 담겨있는 int 값을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 4바이트 자리에 담는 버전입니다. 자, 그걸 토대로 우리는 요 한가운데 있는 cvt tsd esi 라는 명령어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지금 EAX에다가 XMM0을 가지고 뭔가를 해서 담는다와 같은 느낌의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일단은 자 생각해 봅시다. SD to SDI예요. 그 말은 이제 더블값 하나를 갖고 i니까 int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더블값 하나를 가지고 int값 하나로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VT는 뭐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영어, 고등학교 영어 해봤다라면 얘는 아마도 convert의 줄임말이다라고 여러분이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XMM0에 담겨 있을 더블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구해서 그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구해서 결과적으로 그 결과를 EAX 레지스터에 담도록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CBT는 컨버트의 약자고 SD to SDI니까 얘는 더블 값에 대한 인트 값을 구하는 그런 느낌의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껴있는 T는 트렁케이션의 줄임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트렁케이션은 버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플로어라는 이름으로 들어봤을 수도 있는, 그 다음에 플로어 반대말 실링이라고 있잖아요. 바닥, 천장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반올림 한다라는 걸 보통 영어로는 최소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라운드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트렁케이션은 버림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덧셈 결과가 3.1이었다. 그러면 버림해서 인트 값 3.0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게 3.999999였다 하더라도 버림해서 3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긴 이제 조금 특별한 규칙이 들어가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대충 버림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지금 당장 원했던, 지금 비록 덧셈 결과는 더블값 3.0이지만 최종적으로 능수식 계산할 때는 인트값 3을 만들어서 담아주기를 우리가 희망을 했고, 그 만든다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중간에 껴서 컴파일을 해줬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감안해서 방금 전 코드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deduce 돼 있다, 디덕션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황수식, 원래는 더블 형식 수식인데 얘를 int 괄호 열고 닫고라는 연산자를 붙인 거예요. 그게 나중에 붙도록 일단 덧셈식에 괄호를 쳐놓긴 했습니다. 더하기 연산자는 2항 연산자고, 요 괄호 열고 int 괄호 닫고도 하나의 연산자인데 얘는 단항 연산자니까 2항 연산자가 먼저 계산되게끔 괄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를 C 동네에서는 캐스팅 연산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캐스트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이제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보면 나중에 스탬롤 나올 때 캐스트 해가지고 이제 주인공을 어떤 배우가 이제 연기를 했고 막 그런 거 이제 쫙 뜨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도 좋겠고, 어쩌면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뭐 포스코라든지 견학을 갔다 왔다라면 그런 캐스트 뭔가를 바깥에다가 껍데기를 입혀가지고 좀 더 그럴싸한 덩어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여러분이 느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 배우도 비슷한 느낌이죠. 이제 사람 한 분 모셔와가지고 적당히 뭐 머리에 뭔가 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옷 새로 입히고 해서 이 판타지 세계에 걸맞는, 우리 가상 세계에 걸맞는 캐릭터로서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친구를 캐스팅 연산자라고 부를 수가 있고, 여러분이 캐스팅 연산자를 적고 싶다라면 일단은 다짜고짜 괄호를 치고 형식을 적고 괄호를 닫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int 괄호 닫고도 가능하고 당연히 괄호 열고 더블 괄호 닫고도 가능해요. 자,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파이썬 우리 쓰던 당시에는 봐봐요. 예를 들면 weight는 1.5 했습니다. weight 더하기 1.5 하면 3.0 나오잖아요. 자,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왼쪽에다가 괄호를 치지 않고 그냥 맨 땅에서 우리가 int 세 글자 적어도 전혀 상관없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적어도 얼마든지 봐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슬프게도 우리 1980년대 C 같은 경우는 맨 땅에 저렇게 형식과 관련된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컴파일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사실은 1970년대에 C 컴파일러 최초 버전 만드신 분들이 이거 너무 느리네, 어디를 좀 완화를 할까 내지는 어디를 좀 각박하게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어떤 이름이 형식 이름이냐 그렇지 않냐를 판단하는 게 너무 귀찮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 이름이 갑자기 수식 적는데 튀어나오려면 반드시 괄호를 치도록 구성하자와 같이 결정을 내리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땅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이름들, 변수 이름이거나 포인터 변수 이름이거나 배열 이름이거나 함수 이름이거나가 되도록 해놨고, 우리가 int, 더블, 플롯, 차 같은 우리가 이제까지 스페시파이어 자리에다 적었던 형식 이름들은 절대로 맨 땅에서 그냥 튀어나올 수 없게끔 문법으로 막아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파이썬 동네에서도 저 int 주변에 괄호 열고 닫고를 하셔도 똑같이 동작합니다. 왜냐? 파이썬 동네에서는 반대로 형식 이름이라는 걸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 이전에 해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int는 프린트를 허용하는 동네입니다. 파이썬 동네에서 모든 이름은 어느 사전에 등재되어 있냐에 따라서 스코프 관점에서 의미가 조금 역할이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일종의 급이 존재할 수는 있긴 하지만 글로벌 이름, 로컬 이름 또는 남의 모듈에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과 같은 느낌으로 급이 존재하긴 하지만 얼마든지 그 이름을 여러분이 변수 이름으로서 내지는 함수 이름으로서 원한다라면 쓸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그 이름 자리에다가 완전히 새로운 값을 자유롭게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능합니다. 이 친구는 만약 이렇게 한다면 똑같이 3이 뜰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int 자리에 프린트가 담겨있기 때문에 프린트 괄호 열고 웨이트 더하기 1.5한 거랑 동치가 돼서 그냥 3.0이 지금 출력이 된 걸, 프린트가 된 걸 여러분이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 지난 학기 때 얘기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합시다. 자, C 동네에서는 파이썬처럼 저렇게 int 괄호 열고 닫고 할 때 int를 괄호로 묶지 않으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그걸 불허한 거예요. 즉시 꺼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형식 내지는 형식 이름을 내 수식 적는 도중에 도입하고 싶은, 적고 싶은 타이밍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엔간하면 괄호를 치도록 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몇몇 친구들 봐봐요. 우리 봐봐요. 그 이제 value of number, 그 다음에 address of, 그 다음에 size of number 같은 거 할 때, 자, 우리 이거 중간고사 문제로도 나왔잖아요. 아마도. 여러분이 그냥 넘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value of number가 아니라 address of number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면은 ampersand 연산자를 적으면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size of number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키보드에 적을 수 있는 남아있는 기호가 여분이 없어가지고 size of 이란 6글자를 연산자화를 해서 size of number와 같은 느낌으로 단항 연산자 size of를 붙이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수업 많은 친구들이 요거를 괄호를 열었다 닫았다 해서 마치 size of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인 것처럼 여러분이 구성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자, 일단 이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 어떤 수식 넘버를 적고 싶다 할 때 그 수식을 괄호로 묶든 묶지 않든 결과 내지 그 수식의 형식 내지 계산 결과값 등등이 전부 다 동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넘버는 현재 그냥 이름, 달리 말하면 이 6글자 넘버는 그냥 수식이기 때문에 그 수식에 대한 size of을 여러분이 얻고 싶다라면 이 지금 오른쪽에 뭔가 추가로 붙어있다라든가 해서 연산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는 한 굳이 괄호를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로 지금 넘버는 4바이트짜리니까 4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근데 내가 지금 int 한 칸이 몇 바이트인지를 알고 싶어요. 근데 내 주변에 지금 그 int 형식 수식을 적을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거조차도 지금 까먹은 거예요. 이거조차도 지금 까먹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는 괄호 열고 닫고를 하고 여기다가 int하고 형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면 이제 얘는 int 형식 한 칸 내지는 int 값 하나의 크기가 몇 바이트인지를 물어보는 셈이 돼요.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4바이트가 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형식 수식을 적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무슨 형식에 대한 size of를 얻고 싶은 거냐. 자, 얘는 address of은 당연히 의미를 갖지 않겠죠. 모든 int 칸들은 서로 위치가 다를 테니까 address of int 한 칸과 같은 느낌으로 형식 이름을 때려박는 건 여기서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size of 같은 경우는 얘는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용법을 지금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형식 이름을 적는 게 아니면 여러분은 굳이 괄호를 칠 필요가 없고 달리 말하면 여기서 지금 괄호 열고 닫고를 한 거는 사실 우리 파이썬이라든가 C 동네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봤었던 그 대괄호 연산자는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고 뭐 아무튼 이렇게 적으셨다 하더라도 똑같은 값 나오니까 답으로 인정해 드리기는 했어요.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그냥 맨 땅에서 size of int라고 하는 거는 지금 털린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여기다가는 수식을 적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형식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는 C 동네에서 수식을 적을 때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류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돌아와서 여기도 우리가 만약에 파이썬처럼 이렇게 적을 수 있었다라면 정말 편한데 C 동네에선 그걸 허용 안 했다는 거예요. 1970년대에는 컴파일러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하라는 건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괄호로 묶자. 형식 주변을 괄호로 묶자 같은 느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적으면 하나의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단항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연산자 중간에다가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끼워 넣는 거 이전에도 자주 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대괄호 연산자라든가 등등.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러려니 적당히 넘어가셔도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요 괄호 안에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조사식 탭에서 구경해 봤었던 그런 형식들 전부 다 적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걔네들 중에 일부를 적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거를 여러분이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봐봐요. 퀴즈를 내볼게요. 자, int 별하고 대괄호 열고 닫고예요.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int 뭐 p fp로 할게요. 함수에 대한 포인터니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랑 얘는 지금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올 겁니다. 우리 이거 지금 F10 눌러갖고 조사식 탭에서 FP하고 엔터 치면 수식 FP의 형식을 진짜로 요걸로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선언에서 데클러레이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적은 부분은 FP 두 글자밖에 없으니까 그 수식의 형식은 수식 FP의 형식은 선언에서 우리가 적지 않은 모든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사이즈 옵 괄호 열고 이 짓을 해놓은 이 친구는 계산하면 숫자 몇이 나올 거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간단하게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지금 얘가 뭐냐를 먼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붙는 기호가 뭐냐. 지금 보시면 소괄호랑 별이랑 인트 세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괄호를 이런 식으로 쳐놨으니까 별을 먼저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X86 모드로 해놨기 때문에 얘는 지금 4가 뜹니다. 우리 기본 세팅인 X64로 했다라면 별 하나의 크기가 8바이트니까 8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는 정확히 요 FP라는 친구의 한 칸에 대한 사이즈 옵이랑 일치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괄호 안에는 단순히 스페시파이어 적을 수 있는 인트, 플롯 등등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C 동네에서 통용되는 형식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통용되는 대부분의 친구들을 적을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적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트를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렇게 적어두면 지금 단항 연산자란 말이에요. 오른쪽에 이 친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수식, 괄호로 묶은 덧셈식이 적혀 있습니다. 그 대상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이 요 캐스팅 연산자로 묶어놓은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값에 대한 int 값을 구한 다음에 넘버 자리에 담아줘와 같이 우리가 직접 적는 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키보드로 저렇게 적는다면요.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C 컴파일러, 우리의 인텔 CPU 달려있는 그 다음에 맥북 쓰는 친구들은 애플 실리콘, 애플에서 만든 CPU 달려있는 컴퓨터들은 더블 값에 대한 int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인텔 기준으로는 방금 봤던 그 CVT 명령어를 쓰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는수식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 명령어를 써서 그 값을 얻은 다음 넘버 자리에 담게끔 컴파일 해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지금 현재 이 코드는 우리가 직접 캐스팅 연산자를 적어서 더블 값에 대한 int 값을 구한 다음에 넘버 자리에 담아줘라고 적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걸 그냥 생략하고 그냥 더하기랑 는만 섞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두나 완전히 똑같은 느낌으로 디덕션이 발생해서 컴파일이 수행될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따로 캐스팅 연산자 적지 않아도 마치 그런 걸 적어 놓은 것처럼 컴파일 해준다 이겁니다. 그거를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게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우리의 C 컴파일러는 더블 형식 수식, 계산 결과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구할 수 있게끔 그게 최종적으로 나오게끔 수식을 살짝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런타임에 우리의 인텔 CPU가 달려있는 우리의 노트북, 실습실 컴퓨터가 수행해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줬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굳이 이렇게 적어놓은 게 내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캐스팅 연산자 껴서 컴파일하기를 희망했겠구나 라고 지레짐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코드로 돌아와서 보면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왜 우리의 C 컴파일러는 무슨 근거로 이 는 수식 우항자리 수식은 원래는 더블 형식 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가 맘대로 더블 값에 대한 인트 값을 구해서 결과적으로 인트 값이 나오는 수식으로 지금 바꿔버린 다음에 컴파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라 물어보면 는 수식의 저항자리 수식이 인트 형식 수식이었기 때문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자, 봐봐요. 더블 더하기 인트 하면 더블이 이기잖아요. 파이썬이랑 똑같습니다. 플롯이랑 인트랑 싸우면 플롯이 이겨요. 플롯이 더 우성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좌항에는 인트가 적혀있고 우항엔 더블이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더블이 졌어요. 인트 형식 는 수식으로 지금 디덕션이 발생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물어보면 이건 그거잖아요. 이 수식이, 이 연산자가 그 프로그래밍 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는 수식, 는 연산자이기 때문이에요. 좌항이 값입니다. 좌항 자리에 내가 원하는 값을 담기 위한 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항이 더블 형식이고 좌항이 인트 형식이다 하더라도 이때는 무조건 좌항이 이기기 때문에 인트가 이겼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항, 우항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 우항 더블 형식 수식을 그에 대한 인트 값이 나오는 수식으로 캐스팅 연산자를 붙여가지고 컴파일 해줬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그래 우항은 더블 형식 수식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좌항은 인트 형식 수식이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도 당연히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요 는 수식을 컴파일하는 와중에 다루게 될 거예요. 조금 더 부연한다면 우리 전에 링크라는 굵은 글씨 단어를 써서 같이 구경해 봤었던 그 작업도 여기에 지금 포괄돼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부연하면 왜 우항 수식을 인트 형식 수식으로 만들었냐? 좌항 자리 수식 넘버에 대한 선언의 스페시파이어 자리에 인트 세 글자가 적혀있기 때문이었다라 봐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인트 대신에 더블을 넣고 적어놓고 컴파일을 수행했다면 여기다 지금 우리가 인트 대신에 더블을 적어놓고 컴파일을 했다라면 그때는 컨버트 명령어, CVT 명령어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얘는 지금 더블 값을 구해서 더블 자리에 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이전에 본 적 있는 그 익숙한 콤보가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레이트 값 들고 와서 1.5랑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넘버 자리 8바이트에 고스란히 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지금 컨버트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는 수식, 는 연산자에 대한 컴파일 결과도 무브가 아닌 무브 SD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스노우볼이 지금 굴러갔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면 자 우리가 디덕션 두 번째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컴파일러의 디덕션은 주로 뭔가의 형식을 찾기 위한 여정이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가 인트 형식일 수도 있고 플롯 형식일 수도 있고 더블 형식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인트 별 형식일 수도 있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C 동네에서 데클러레이터는 하나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개 붙여도 돼요. 그게 어디에 쓰이는 거냐는 일단 별개로 두고 가능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 정확히 하나를 추려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덕션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더블 형식 는 수식이다. 인트 형식 는 수식이다. 더블 덧셈이다. 인트 형식이다. 인트 덧셈이다. 와 같은 것들을 찾기 위해 수행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수식의 형식에 대해서 수행된 예시를 구경한 셈이에요. 다른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우리 C의 다음 버전 스피노프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법한 C++ 동네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디덕션 규칙이 적용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이 직접 나는 인트에서 더블로 가는 새로운 디덕션 방법을 소개하겠어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직접 새로운 디덕션 규칙을 정의를 해두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단은 80년대 C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파이썬 수업에서 배웠던 그런 느낌까지 적용돼 있다로 스타트 해주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컴파일러는 그 디덕션을 수행할 때 한 가지를 고를 때 지 맘대로 고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근거에 입각해서 수행을 하고 그 근거를 주변 다른 글자들이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냐. 달리 말하면 일종의 문맥, 영어로는 컨텍스트를 고려해 가면서 디덕션을 수행해요. 그래서 덧셈, 자, 방금 전 봤던 그 덧셈식은 결과적으로 캐스팅 연산자가 붙은 것처럼 컴파일됐고 그 이유는 그 덧셈식 자체에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는수식 저항자리 완전 반대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이게 결과적으로 는수식의 우항자리인 것을 파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는수식 좌항자리, 우항자리 수식의 형식을 맞추는 과정에서 좌항자리 수식
형식인 int를 우항 자리에다가 덮어 씌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int 값이 나오는 수식이 되게끔 디덕션을 수행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항 자리에 더블 형식 수식이 적혀 있었다. 그러면 걔는 덧셈식은 그냥 더블 형식 그대로 결정이 됐을 겁니다. 등등 주변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체 커다란 수식의 형식을 뭘로 가져갈 것이냐가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연산자에 의해서 이 수식과 엮이게 될, 예를 들면 는 반대편, 더하기 반대편, 빼기 반대편, 대괄호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등등에 따라서 다른 수식의 형식을 참고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C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줄 거예요. 그걸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일단 해도 되는 상황에서는 엔간하면 해줄 겁니다. 왜냐? C 동네에서는 수식의 형식 엄청나게 중요하고, 컴파일 타임 끝나는 시점에, 빌드가 끝나는 시점에 모든 수식들의 형식은 반드시 단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명령어 안에 반영된 채로 .exe 파일을 만들어 놓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실행하는 도중에 이번에 add를 할까요? add sd를 할까요?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C 동네에서. 자, 우리 이거 2주차인가 등장했던 내용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실체로 오늘 지금 발견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디덕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우리의 C 컴파일러는 각 수식이 적혀있는 수식으로서 적은 이름들에 대한 선언 내지는 함수 정의 첫 줄을 참고할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 디덕션은 지금 꾸준히 강조했듯이 런타임에 수행하는 게 아닌 컴파일 타임에 수행을 합니다. 자, 파이썬 동네에서도 일단 이게 int 덧셈이냐 플롯 덧셈이냐를 판단을 합니다. 다만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걸 런타임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add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그 다음에 return a 더하기 b 엔터 쳐놨다 하더라도 그 add 호출식 괄호 안에 무슨 형식 값 나오는 수식을 적었냐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괄호 안 수식을 계산했을 때 무슨 형식 값이 나왔냐에 따라서 그 add라는 함수는 어쩔 때는 int 덧셈, 어쩔 때는 str 붙이기를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런타임에 결정됩니다. 무슨 형식 덧셈을 할 거냐 등등이. C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로 고정시킨다라는 게 오늘 이제 지난주부터 꾸준히 얘기하던 요 디덕션의 본질이 따라 봐주시면 좋겠고, 달리 말하면 요 디덕션은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수행되는 C 컴파일러가 수행하는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엄밀히 본다면 어떤 이름에 대한 선언을 찾아서 연결하는 거는 사실은 디덕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선언은 적절한 선언이 반드시 이 전체 .c 파일에 단 하나만 존재할 거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어떤 이름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그 이름에 대한 적절한 선언이, 예를 들면 적절히 위에, 적절히 중괄호 하나 둘 바깥에, 아니면 .c 파일 적당히 윗부분에 글로벌 선언으로서 적혀 있어야만 해요. 이건 필수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찾아가는 과정은 여러 경우의 수에서 지금 가장 적합한 거 하나를 좁히는 디덕션이랑은 조금 별개로 봐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광의적인 의미의 링크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놓고 선을 그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다음 학기라든가 내년에 C를 다루는 다른 수업에서 그쪽 교수님께서 어떻게 이에 대한 세계관 설정을 가져가시냐에 따라서 약간 갑로늘박할 수 있는,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 1학년 시점에서는, 우리 새내기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칼같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C++를 쓸 때라든가 자바를 쓸 때라든가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약간 다른 느낌의 틀을 짜놓고 논의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들도 링크랑 관련된, 특히 광의적인 의미의 링크랑 관련된 얘기들도 일단은 곁에 놔두고, 걔네들이 디덕션이냐 물어보는 건 애매할 수 있지만 걔네들에 대한 결과, 그렇게 광의적 연결을 해둔 결과, 달리 말하면 이 이름에 대한 선언에 뭐가 적혀 있었냐가 지금 이 덧셈식, 지금 이 는수식의 형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건 일단 지금 짚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모든 작업을 컴파일 타임에 전부 다 수행해서 이 덧셈식은 무슨 덧셈이다, 이 는수식은 무슨 형식 값을 무슨 형식 칸에 담는 것이다 와 같은 것들을 한 가지를 결정을 하게 된다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의 코드를 구경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아까 넘버는 int 변수 이름이었어요. 이제 func는 함수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적어두면 이제 아마 디스어셈블리 안 보일 것 같으니까 x64로 옮길게요.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지금 즉시 빨간 줄을 긋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func 더하기 rate를 했더니 털리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rate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식의 정수 계열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소리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은 봐봐요. 이게 지금 그래 함수 정의 위에 적혀 있다 칩시다. 뭐 return 3한다 칩시다. 그러면 자, 이 수식 func는 아무리 봐도 함수 형식 수식 있잖아요. 그렇죠? 함수에다가 함수 덩어리에다가 1.5를 더한다. 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덧셈식이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이 덧셈식을 deduce 할 때 이게 int 형식 덧셈이냐 더블 형식 덧셈이냐 같은 것들을 결과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좌항 우항 수식을 까봤더니 좌항은 func 함수 얘기하고 자빠져 있고 우항은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더블 형식 수식이 적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C 컴파일러는 꺼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 빨간 줄 긋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 둘만 가지고는 이게 지금 함수 2개 덩어리를 더하라는 건지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걸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더블 형식 값을 구하는 방법 그럼 이제 그게 가능하다면 더블 덧셈을 했다라고 디덕션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더블 형식 값에 대한 int 형식 값 구하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원래 느낌 비슷하게 만약에 이게 넘버 더하기 rate라고 적혀 있다면 얘는 지금 좌항 우항 형식이 다르지만 얼마든지 더블 덧셈으로 deduce를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int 더하기 더블 적어놨고 일단은 우리 C 프로그래머들도 우리처럼 지금 1학년 수업 잘 들었다면 더블이 이긴다라는 걸 아마도 알고 있는 채로 이 덧셈식을 적어놨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더블 덧셈 해달라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우리 C 컴파일러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 실행하려는 인텔 CPU 달려있는 노트북은 int 값에 대한 더블 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C 컴파일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얘를 결과적으로 더블 덧셈을 하는 달리 말하면 왼쪽에다가 왼쪽 수식이 캐스팅 연산자 더블 괄호 닫고가 붙어있는 수식인 것처럼 컴파일을 해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도 이제 CVT 그 다음에 SD to SI가 아니라 SI to SD 같은 게 들어가 있다 여러분이 예상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 정도로 봐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파이썬 수업에서 int 더하기 str 털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덧셈은 어떻게 하라는 건데 가 감이 안 오는 상황. 그래서 이 덧셈식이 정확히 무슨 형식 덧셈을 하는 수식이다라는 걸 딱 한 가지를 고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컴파일 오류를 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근거는 지금 func에 대한 선언 그리고 rate에 대한 선언에서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즉시 빨간 줄을 끊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오르 메시지가 좀 느낌이 쎄한다라고 느끼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를 이제 생각해보면 자, 우리 여러분 이거 제가 지운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쩌면 이전에 여러분이 구경을 해봤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전반부에 제정신 아닐 때 지금도 제정신 아니긴 한데 얘도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void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이 형식 이름으로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obj라고 해놨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obj 더하기 rate와 같은 느낌으로 적을 수 있고 얘도 지금 덧셈식 부분에 즉시 빨간 줄을 긋고 있는 걸 여러분이 목격하실 수 있어요. obj 더하기 rate 이 덧셈 나 int 덧셈인지 더블 덧셈인지 모르겠으니까 이 덧셈이 무슨 형식 덧셈식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으니까 꺼졌으면 좋겠어 다시 봤으면 좋겠어 같이 우리한테 즉시 빨간 줄을 그어주고 있고 식의 산술 또는 포인터 형식이 있어야 되는데 void 형식이 있음과 같은 느낌으로 뭔가 지금 두드러기를 내는 걸 여러분이 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얘도 역시나 즉시 빨간 줄 그어주고 있고 역시나 그 근거가 지금 obj에 대한 선언, rate에 대한 선언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단 더블 형식 우리가 자주 써왔고 쟤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더블 형식은 덧셈할 수 있는 형식이에요.
근데 void라는 친구가 지금 약간 걸려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일단 놔둔 채로 요 void specifier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void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void. 이제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보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워런티. 그래서 조금 복잡한 전자기기 같은 거, 막 여러분이 이제 뒤에 나사 같은 거 이제 드라이버로 풀고 막 분해 같은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거 분해해가지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막 침 바르고 막 그러면 고장 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전자기기들을 파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 기계는 당신이 구매했으면 최소한 1년 동안은 정상 동작할 겁니다. 만약에 1년 안에 갑자기 고장이 나서 원래 쓸 수 있던 걸 못 쓰게 됐다라든가 하면 저희 서비스 센터로 가져오시면 고쳐드리겠습니다와 같이. 여러분 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기계에는 핸드폰이 있겠죠? 자, 핸드폰도 여러분 수리센터 가가지고 앞에서 눈으로 구경해보면 뭐 나사 같은 걸로 이렇게 풀러가지고 안에 있는 기판들을 이렇게 꺼내서 다시 연결해 주신다라든가 고장난 거 딴 걸로 부품 교체해 주신다라든가 해서 수리를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소위 워런티라고 얘기하는 그 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났다. 그 다음에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다라면 요즘은 이제 그 핸드폰 언제 구매했고 언제 개통했는지 다 온라인으로 이력 남으니까 여러분이 굳이 보증서라든가 영수증 같은 거 들고 가지 않으셔도 그쪽에서 알아서 이제 날짜 같은 거 제시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케어라는 서비스 있잖아요. 걔네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긴 시간을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 기간 안에 고장났다라면 무료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소위 리퍼비시라고 부르는 이제 테세우스의 핸드폰 같은 거를 내가 대신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여러분이 돈을 조금 더 내고 가입을 하는 그 보험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느낌의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핸드폰,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안에 있는 부품이 지 혼자 가가지고 망가졌다. 통화가 안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제조사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이 추가로 돈 내지 않아도 무료로 새로운 폰으로 바꿔주거나 그 부품을 고쳐서 다시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줄 거예요. 보증기간 안에는요. 그러나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있잖아요. 쿠팡이라든가 뭐 유상한 중국 그런 사이트 같은 데 가보시면 여러분의 핸드폰을 풀기 위한 장비들을 팔아요. 온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이거 분해하는 방법 같은 거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그 눈 잘 따라간 다음에 적절한 자리에 이제 막 찔러 넣고 이제 돌리고 하다 보면은 드라이브 같은 걸로 나사 풀어서 여러분 핸드폰을 분해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잘 동작하던 부품을 내가 몰래 예를 들면 검지손가락으로 딱밤을 한 대 때린다라든가 아니면 진짜로 침을 바른다라든가 해서 더 이상 동작하지 않도록 고장을 내버리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액정에 보호 필름에 먼지가 꼈어요. 그래서 교체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뒤에 뚜껑을 따가지고 다른 곳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서비스 센터에 들고 가서 이거 왜 이렇게 판매하신 겁니까? 책임지세요 하고 내다 던지고 무료 서비스를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행스럽게도 요즘 핸드폰이라든가 요즘 기계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그런 짓을 하면 원래는 정상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법한 보증이라든가 보험 같은 것들의 효력이 상실되는, 증발하는 그런 조항들이 마련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쪽 이제 수리센터 분들은 여러분이 이걸 한 번이라도 내가 직접,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집에서 까본 적이 있냐 없냐를 바로 판독을 할 수 있게 장치가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가 여러분이 이런 글자들이 적혀있는 뭐 if, open 같은 느낌의 글자들이 적혀있는 스티커를 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스티커 개봉하시면 이제 반품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이 무효가 됩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적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보증기간 안에는 걔 붙여둔 채로 쓰다가 망가지면 무료 수리 받는 거고, 보증기간 끝나면 그때 따보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여러분 구경을 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보이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공허, 무 내지는 없던 걸로 칩시다. 흐지부지 같은 그런 뉘앙스의 단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주 공간 보이드하다.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지구도 있고 태양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우주 공간이 보이다라는 건 걔네가 있든 말든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별이 우리 우주에 몇 개가 있는지, 항성이 몇 개가 있고 행성이 몇 개가 있고 뭐 혜성이 몇 개가 날라오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void라는 스페시파이어 의미는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없을 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보다는 좀 더 정밀하게 보면 얘는 모른다 정도로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가까운 데서 스타트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형식 이름으로서 이 void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형식 이름은 우리 차, 인트, 플롯, 더블, 우리 C 컴파일러가 알고 있는 4가지 형식에 더해서 void라는 친구도 형식 이름으로서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void 형식 변수 선언, 배열 선언을 적거나 한다면 보통은 컴파일 타임에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게 void가 형식 이름이란 걸 알고 있지만 예를 들면 void 형식 값 하나를 담기 위한 변수 이름 선언, 그 다음에 void 형식 값 3개를 담아놓고 나중에 골라 쓰기 위한 배열 선언 같은 거 적어두면 즉시 빨간 줄을 보통은 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컨트롤 F5 눌렀을 때 우리한테 오류를 내뱉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시 코드 소개해보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종 보스를 맞닥뜨리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얘네 지금 봐봐요. 잠깐만, 얘 왜 이런 마크가 있는 거니? 그래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는 봐봐요. void obj 세미콜론 하면 얘는 void 한 칸, 을 내가 쓰기 위해서 void 형식 변수 이름을 지금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불완전한 형식 void 은는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봐봐요. 얘는 지금 우리는 그래요. obj는 void 변수와 같이 선언 잘 적었어요. initialize 안 적어도 되니까 안 적었어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automatic 위치를 갖게끔 중괄호 안에 로컬 이름으로서 선언을 적어뒀어요. 그 다음에 익스턴 같은 걸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은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 맞아요.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요 한 줄만 보고 ampersand obj, 그 다음에 그걸 구하기 위한 size of obj를 알아야 됩니다. size of obj를 알려면 size of void를 알아야 돼요. void 한 칸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C 컴파일러는 size of void를 모릅니다. 자, void라는 게 형식 이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void 한 칸이 몇 바이트짜리냐는 모르는 채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obj가 void 한 칸에 대한 변수 이름이라면 우리가 지금 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size of void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정의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즉시 빨간 줄을 끄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즉시 빨간 줄을 끌 수 있었던 건 이 선언만 봐도 이게 노답이다라는 거, 컨트롤 F5 누르면 무조건 오류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빨간 줄을 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void는 일단은 그런 느낌으로 모른다를 중심에 두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두고 이 아래 거 한번 봅시다. 자, 이 친구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얘는 지금 우리한테 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넘버즈는 배열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배열의 각각의 칸에는 int 형식 값을 담을 거예요. int 칸들의 배열인 겁니다. int 배열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마우스 갖다 대면 불완전한 형식 int 대괄호 열고 닫고는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얘는 왜 컴파일을 못 해주냐? 이 넘버즈에 대한 정의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부연할게요. 자, 이 선언은 지금 extern이나 static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요 한 줄만 읽고 넘버즈에 대한 address of size of을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요 int 대괄호 열고 닫고 형식, 그게 배열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게 int 3칸짜리인지 5칸짜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래 int 한 칸이 4바이트라는 걸 알지만 이 넘버즈가 int 몇 칸짜리 배열인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넘버즈에 대한 형식이 현재 완전하게 그 내용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적절한 상수값들을 정의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와 같이 즉시 빨간 줄을 끊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예를 들면 3 같은 거 적어놨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넘버즈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정의를 하신 거예요. 얘는 인트 2칸짜리 배열이나 인트 5칸짜리 배열이 아닌 인트 3칸짜리 배열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의를 해두면 우리 SC 컴파일러도 size of numbers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인트 3칸짜리 배열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address of number도 구할 수가 있어요. 서로 겹치지 않게 적절히 잡아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12바이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요것도 본 적 있잖아요. 우리 C 동네에서는 디덕션이 이런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니셜라이즈를 적어놨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우리 SC 컴파일러가 요 한 줄만 읽고 아, 넘버즈는 3칸짜리가 가장 적합하겠구나 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다라면 얘는 의미를 가져갈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우리 프로그래머가 적절한 내용들 잘 충분히 적어둔 겁니다. 이 넘버즈가 12바이트가 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적어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C 컴파일러도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넘버즈는 인트 5칸짜리여도 되는 상황이에요. 12칸짜리여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12보다는 5보다는 지금 이니셜라이즈 자리에 컴마 2개 해가지고 리터럴 3개 적어놨으니까 아마도 3칸짜리가 가장 적합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디덕션을 해줬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넘버즈에 대한 형식을 int 대괄호 12로 할 거냐, int 대괄호 5로 할 거냐, int 대괄호 3으로 할 거냐 등등 여러 가지 이론상 무한한 경우의 수에서 딱 한 가지 int 3칸짜리 배열이구나와 같이 결정을 해줬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디덕션이라 부를 수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C 컴파일러가 요 한 줄 넘버즈라는 이름에 대한 정의를 수행하기에 지금 int 대괄호 열고 닫고라는 형식은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사이즈 옵을 잴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필요로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허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익스턴 더블 웨이츠 대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은 자, 얘는 분명히 웨이츠의 형식은 현재 더블 대괄호 열고 닫고 형식입니다. 더블 배열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더블 3칸짜리인지 5칸짜리인지 12칸짜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언 자체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이 선언은 지금 extern specifier를 붙여놨기 때문에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 SC 컴파일러는 이 한 줄에 대한 컴파일을 수행할 때 size of weights 달리 말하면 size of 더블 대괄호 열고 닫고 값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사실 이 선언은 address of weights도 정하지 않는 선언이잖아요. 나중에 협의적인 의미에서의 링크를 해서 받아가지고 쓰기 위해서 우리가 애초에 정의하지 말아줘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둔 그 의미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xtern specifier를 붙여둔 선언이기 때문에 얘는 OK예요. 그러나 이 아래 보시면 그 이름을 사용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저 레이츠에 대한 정확한 형식을 그 레이츠의 형식을 완전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시점에 얼마든지 오류가 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가장 극단적인 게 요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직접 적어서 레이츠가 메모리 몇 바이트짜리냐를 물어본다거나 할 때 털릴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저 레이츠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뭐 당연하겠지만 앰퍼센드 레이츠는 됩니다. 얘는 나중에 링크를 받아서 쓸 거기 때문에 다른 어딘가에 적절한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 적혀 있었다라면 얘는 쓸 수 있어요. 반면 이제 size of weight는 그러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언만 읽고 weight 한 칸이 몇 바이트짜리냐를 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weights라는 이름에 대한 형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즉시 꺼지라고 얘기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빨간 줄 긋는 이유, 이걸 빨간 줄 긋는 이유, 얘를 빨간 줄 긋는 이유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형식이 정확히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꺼지라고 얘기한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살짝 뒤에 거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올게요. 자, 얘는 지금 펑크의 형식, 레이트 형식이 정확히 뭔지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두 형식을 맞추기 위한 방법, 뭐 CVT 명령어라든가 그런 거를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지는 그런 걸 자동으로 적용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둘 다 꺼지라고 했다 봐주시면 돼요. 얘는 그런 걸 자, 여기는 아예 좌항수식 형식의 보이드로 지금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그 보이드라는 형식 자체가 정확히 뭔지조차도 모르는 채로 스타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오브 보이드도 모르고 보이드 값에 대한 더블 형식 값을 구하는 방법도 모르고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덧셈을 어떤 식으로 컴파일 해줘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다와 같은 느낌으로 오류 메시지를 뱉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예시 코드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오류 메시지를 구경을 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완전한 형식, incomplete 하다와 관련한 오류가 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일단은 이 두 선언 둘 다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고 그 사이즈 오브 값을 알고 있어야 얘네 둘 다 배열 또는 변수 이름이니까 어드레스 오브 값을 서로 겹치지 않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사이즈 오브 보이드, 사이즈 오브 인트 대괄호 열고 닫고를 모르기 때문에 즉시 빨간 줄 그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저런 것들을 우리가 봐봐요. 넘버즈 대괄호 열고 닫고 그 대괄호 사이에 우리가 리터럴 3 적으면 그럼 이제 우리의 C 컴파일러도 넘버즈의 정확한 형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트 3칸짜리 배열이구나. 아, 그럼 12바이트구나. 라는 걸 다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무언가의 형식을 완전하게, 컴플리트하게 만드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그래머의 몫입니다. 이 대괄호 안에 3을 적을 거냐, 5를 적을 거냐, 12를 적을 거냐. 또는 그거를 적절하게 디듀스 할 수 있게끔 이니셜라이저를 는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서 C 컴파일러한테 힌트를 준다거나 하는 건 전부 다 프로그래머의 손에 달려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컴파일러가 지 맘대로 인트 대괄호 이번엔 2칸이지 않을까? 지 맘대로 골라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어떤 무언가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를 충분히 함으로써 우리의 C 컴파일러가 저 각각의 이름의 형식을 완전한 형식으로서 모든 걸 알고 있는 느낌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은 그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이 선언만 보고 넘버즈가 몇 칸짜리인지 정할 수가 없어서 털렸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정의를 수반하는 선언이 아니다라면 불완전한 형식을 사용하는 선언을 적어도 무방합니다. 더블 대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하셔도 돼요. 여기는 허용이 됩니다. C에서는 허용이 돼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정의되어 있을 상수값을 사용해야 되는 시점에는 불완전성과 관련한 오류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중요하지는 않기는 해요. 우리가 협의적인 의미의 링크할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건 어드레스 옵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ampersand rates, ampersand bunc1 막 그런 거 위주로 봤어요. 그리고 사이즈 오브 값은 사실은 링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c 파일에 이 레이츠에 대한 적절한 정의를 수반하는, 예를 들면 거기에 더블 3칸짜리라고 적어놨다 하더라도,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order.c 해가지고 여기다가 더블 레이츠 3칸짜리 하면은 여기서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잖아요. 더블 3칸짜리다. 요 3이라는 거. 그래서 사이즈 오브 레이츠가 24바이트다라는 걸 여기서는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ampersand 레이츠 값을 링크를 받아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레이츠 0번째 칸에 0.5를 담겠어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금 선언 적어서 도입해둔 그 24바이트 중에 0번째 8바이트에다가 0.5를 담겠어와 같이 정확하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컴파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어드레스 오브 값을 링크를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거랑 완전 별개로 사이즈 오브 값은 링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털린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느낌이 수상해서 얘가 만약에 협의적인 의미의 링크가 아니라 동일한 .c 파일에서 저걸 적어둔다면 얘가 지금 즉시 빨간 줄이 사라진다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얘도 사실은 정상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조금 여러분이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 방금 조건 1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셔도 좋아요. C++라든가 자바라든가 다른 동네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요 선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C 컴파일러는 보이드가 형식 이름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따라서 요 보이드 obj 세미콜론이 결과적으로 보이드 한 칸,
짜리 변수 이름으로서 선언 적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래서 무슨 형식이냐? void라는 게 정확히 무슨 형식인지를 완전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C 동네에서는 자 봐봐요. 무언가 형식을 완전하게 만드는 거는 프로그래머의 몫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대괄호 3 적으면 넘버즈의 형식은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머가 무슨 용을 써도 C 동네에서는 절대로 void 형식이 정확히 무슨 형식인지 정의할 수 없도록 막혀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의 형식 int 포인터 형식입니다. 포인터 변수 이름입니다와 같이 여러분이 직접 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void 형식은 사실 int 형식입니다. 와 같은 소리를 하는 걸 막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void 형식은 반드시 불완전한 형식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불완전함 그 자체를 다루기 위해 미리 도입해둔 매우 특별한 형식으로서, 형식 이름으로서 여러분이 쓸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C 컴파일러는 size of void를 몰라요. 그래서 size of obj를 모르기 때문에 털리고 있습니다. 밑에 거는 size of numbers를 몰라요. 왜냐? int 배열만 가지고는 이게 몇 바이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얘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대괄호에 리터럴 적는다라든가 하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위에 거는 그거조차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size of void가 4야, 7이야, 12야 와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부정청탁이 방지되어 있다 막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void 형식에 대한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 내내 우리의 C 컴파일러는 void 형식이 뭔지 모르는 채로 컴파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정확히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적을 수 있는 친구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전용 용도로 마련되어 있는 dedicated 불완전한 형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void 형식이 정확히 무슨 형식인지 정의할 수 없도록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C 컴파일러는 void 형식, void 값이랑 더블 값 더하는 방법, size of void 같은 것들을 전혀 모르는 채로 컴파일을 진행을 할 거예요. 조금 더 일반화하면 정확히 무슨 형식인지 알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void 형식 이름 내지는 수식을 사용할 수 없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예시까지 구경하고 중간 쉬는 시간을 잠깐만요. 이게 뒤에 슬라이드가 없을 겁니다. 이걸 끝까지 진행하고 쉽시다. 자, 여러분 퀴즈를 내볼게요. 봐봐요. 방금 전 거는 오류가 났습니다.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void func 한 다음에 return semicolon 이런 걸 우리가 적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자, func는 호출하면 우리한테 int 값을 준다, 더블 값을 준다, void 값을 준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 void, 자, 어떤 함수의 return 형식이 void다라는 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 return 값이 int 형식이다, 더블 형식이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 함수를 호출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봐봐요. int result는 하고 result는 func 가르고 닫고 하면 털리는 겁니다. 자, 얘는 왜 오류가 나냐라고 질문하면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는 수식 형식을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 C 컴파일러가 int 형식이 저항에 적혀 있고 int 형식 수식이 저항에 적혀 있고 우항 형식은 void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저항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는 수식을 정상적으로 컴파일 하려면 우리 C 컴파일러는 void 형식 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냐? void 형식은 불완전한 형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련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털린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void 형식 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꺼지라고 얘기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방금 본 것처럼 더하기 빼기 등등도 다 막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떻습니까? 얘는 과연 컴파일이 될까요? 물어보시면 얘는 됩니다. 얘는 지금 뭐 한 겁니까? 봐봐요. 이 수식의 형식이 뭐냐 질문하면 이 수식의 형식은 void 형식이 맞아요. 그러나
저 함수 출식을 컴파일하는 동안 C 컴파일러는 단 한 번도 size of void를 필요로 한다라든가 아니면 void 값에 대한 int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라든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safe인 겁니다. 이 수식의 형식이 void이긴 하지만 그 수식 계산한 결과값을 다른 용도로 쓴다라든가 등등을 하지도 않았고 그 뒤에다가 뭐 예를 들면 앰퍼샌드는 지금 L밸류가 아니라서 못 붙이긴 하지만 size of를 붙인다라든가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얘는 지금 못하는 이유가 그죠? 리턴 값이 void인데 void 형식 값 하나의 크기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털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붙이지 않았다면 여기까지는 safe인 겁니다. 자, 얘는 비슷한 느낌이에요. 봐봐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도 털립니다. 당연히. 얘는 지금 조건식 계산한 결과값이 참이냐 그렇지 않냐를 결과적으로 재서 if 부분 내용으로 실행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CMP 명령어라든가 그런 걸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void 값은 제로, 어떤 void 값은 non-zero에 해당한다. 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C 컴파일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펑크 호출식, void 형식 수식을 어떤 문장에 첫 줄 조건식 적는 자리에 적는 것도 막히는 거예요. 등등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제거하고 그냥 void 형식 수식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까지는 봐준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return 형식을 void로 지정한다라는 건 저 호출하는 사람이 지 맘대로 요 펑크 호출식 계산 결과값이 int 형식인 것처럼 더블 형식인 것처럼 아니면 별 형식인 것처럼 본인이 지레 짐작하고 계산 결과값을 쓰는 걸 막아뒀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느낌으로 이 친구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적어두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의미를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 요 펑크 계산 결과값을 내가 아무리 3을 리턴한다 적어놨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그거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비슷한 느낌으로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다른 친구예요. 이번에는 void 별 ptr 세미콜론을 했다 칩시다. 자, 얘는 과연 컨트롤 F5 누르면 정상적으로 컴파일 될까요? 자, 이번엔 ptr은 포인터 변수 이름입니다. 별이 가장 먼저 붙었고 그 다음에 따라가면 void가 나와요. 달리 말하면 얘는 지금 별 따라가면 void 한 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불완전한 형식 그걸 살짝 곡해하면 이 별 따라가면 있는 그 칸이 int 칸인지 더블 칸인지 int 3칸짜리 별인지 아니면 함수 덩어리가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있을 수 있어요. 우주 공간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정확히 따라가면 무슨 형식, 무슨 칸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PTR은 별 하나를 담기 위한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size of PTR 하면 여러분 이미 본 적 있는 8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safe입니다. 그 다음에 PTR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가능해요. 일단은 얘까지는 가능합니다. 얘는 지금 별 자리에 별 값을 담는 거예요. 딴 거 해볼게요. 예를 들면 void 뭐 ptr2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ptr 자리에 ptr2 값을 담는다. 얘는 safe입니다. 8바이트 공간에 8바이트 값 하나 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별 ptr까지도 가능합니다. 별 ptr까지 하면 얘는 이제 void 형식 수식이 되는 거예요. ptr에 담겨있는 값을 갖고 그걸 따라가서 메모리 위에 있는 void 한 칸을 내가 쓰겠어와 같은 느낌으로 별 연산자까지 적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적고 그러니까 void 형식 수식이 되게끔까지만 적고 실제로 그 계산 결과 값을 사용한다거나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size of를 적는다라든가 예를 들면 여기다가 거기 담겨있는 void 형식 값을 int 한 칸에다 담는다와 같이 그 계산 결과 값을 사용한다라든가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safe입니다. 여기까지는 size of void 값에 대한 int 형식 값 구하는 방법 등등 하나도 몰라도 해줄 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는 저 별에 해당하는 컴파일은 안 하게 될 거예요. 왜냐? 메모리 거기 굳이 방문할 필요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void 형식 수식을 적는 것 자체는 safe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예시 코드에서도 나올 건데 이 친구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냐? 예를 들면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ptr은 ampersand number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int number 세미콜론, 그 다음에 double weight 세미콜론 같은 거 있다고 칠 때, 일단은 C 동네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포인터 변수 자리에 포인터 값 하나를 담는 거를 허용을 합니다. 포인터 형식 한 칸에 포인터 값 하나를 담는 거. 지금 보시면 ptr은 void 별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황은 지금 얘는 int 별 형식, 얘는 더블 별 형식이에요. 그러나 별 값을 별 칸에다 담는다. 8바이트 값을 8바이트 자리에 담는다. 와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뭐 CVT 명령어라든가 그런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C 컴파일러에서 그냥 해주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드 형식을 보통 쓴다라는 건 방금 전 봤던 두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 자주 구경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return 형식을 보이드로 지정한다. 내지는 보이드 형식 뭔가에 대한 별 하나를 붙여가지고 진행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두 가지 사용법을 보통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void 별을 쓴다라는 건 여기다가 어쩔 때는 int 한 칸에 대한 포인터를 담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더블 한 칸에 대한 포인터를 담을 수도 있게끔 구성을 하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return 형식을 void로 지정한다라는 건 요 함수 호출식 적는 프로그래머가 내가 지금 return한 return 값이 달리 말하면 함수 호출식 자체의 형식이 int다, 더블이다, 지레 짐작하고 계산 결과값을 지 맘대로 쓰지 못하도록 막는 느낌의 선택이 내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항상 작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머가 무슨 짓을 해도 사실 보이드는 int야 와 같은 소리를 할 수 없게끔 C 동네에서는 막혀있다 봐주시면 돼요. 달리 말하면 C 동네에서 보이드 형식은 dedicated 불완전한 형식, 그 누구도 완전하게 만들 수 없는 형식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방금 전에 등장했던 요 완전성, 뭐 불완전하다, incomplete하다, completeness랑 관련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본론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업에서 한 번 더 소개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지금은 보이드 형식은 불완전한 형식이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시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컴프 1부터 시작한다면 지난 1년 동안 배웠던 내용들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이 C 컴파일러의 디덕션 규칙을 구경하기 위한 인트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짝 시간을 들여서 이거는 일단 각자 진행해보고 조금 있다가 살짝 여유 있으면, 중간 쉬는 시간 이후에 여유 있으면 제가 적당히 1번 내지 2번 예시 정도까지는 같이 펼쳐놓고 구경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지금 주석 내용을 제가 이번 주에 이번 시즌에 살짝 고쳐가지고 지금 들고 왔어요. 업데이트를 해서 들고 왔으니까 우리 수업 지금 여러분이 9월 달부터 꾸준히 따라오셨다라면 아마 뭐 큰 무리 없이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면 앞에 수업 자료 다시 보고 오면 되니까 요걸 일단 주파하는 게 이번 연도 최종 목표라 봐주시면 좋겠고, 일단 그래서 요 정도까지 촬영을 해두고